머니케어 케어맨입니다. 주말 또 어제 연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진 않았네요. 기준금리 동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PCE 지수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원인을 들어보면 이런 거죠. 맨하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동안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다. 그래서 맨하탄에서 쓰는 비용들이 과거에는 한 달에 한 4,300달러 정도를 덜 지출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출하고 그래서 외식도 하고 식생활도 유지하면서 또 물가도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표만 나오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뉴스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 이런 거 연준의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꾸 강세 발언을 내놓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의 가장 주목적인 물가를 잡는 건 맞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런 거죠.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블룸버그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문가분들은 그런 컨센서스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얘기했던 환율의 고점이 어제 갑자기 1290원대에서 1318원 거의 제가 말한 1320원 목전까지 다 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나기는 좀 피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전략을 좀 수정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당분간은 어떤 거냐 하면 올라온 거에 대한 또 시장의 버블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정을 한번 거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나친 조정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조정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제가 MCN 포트폴리오도 조금은 수정을 하고 전략을 좀 바꿔나가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할 이유도 없고요. 일단 고집스럽게 너무 나의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라든지 전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필요성은 없다. 예측을 하는 건 예측을 하는 것인데 예측 외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특히 저는 최근에 이런 거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은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강달러 현상은 좀 더 유발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관계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소나기가 내릴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좀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거죠. 좀 복잡해요.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하기도 뭐하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좀 제가 보면 이번 소나기가 좀 지나가고 나면 상당히 또 괜찮은 장이 나타날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동향을 보면 지난주 한 주만은 매도량이 좀 많았지만 최근에 보면 중국이나 한국, 대만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주식은 좀 매도할 수 있으나 그들이 예를 들면 자금을 가지고 이탈해 나가는, 증시에서 이탈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장이 안정되고 환율이 다시 우호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다시 시장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갖다 과격하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6월 달이나 또 가을, 하반기 나오는 예를 들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또 사실 실질 소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오르긴 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 물가보다 많이 올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상당히 감소하고 한국 역시 실질 소득은 쉽게 가처분 소득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소비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분명하다. 그래서 물가가 예를 들면 앞으로 더 지나치게 팍팍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덜 하고 있다가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특히 제가 지난달에도 이런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서비스업 관련된 직종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지난달 데이터로 반영이 돼서 이번에 PCE 지수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요소는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조금 레이오프를 하고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랍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의하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는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지표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요소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연준이 과연 이 사실을 갖다 팩트를 체크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겠죠. 아무튼 제가 보면 그 후로 결국은 3월 FOMC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올해 3월달 장은 좀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략을 좀 짠 건 이런 것들이죠. 환율에 덜 민감하고, 그리고 내수 위주고, 내수 시장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갈 수 있는, 또 다음 분기에도 또 여름에 또 성장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좀 민감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특히 환율에 민감한 종목들, 그 업종이 자동차하고 화학, 뭐 그다음에 IT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I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개인들이 예를 들면 매수 매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코스닥 종목이 많은데, 제가 수요일 날 이런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 중간엔 잠깐 조정이 있을 거다. 그런데 환율이 지나치게 받쳐주지 않으니까 포트폴리오를 할 수 없이 일부를 수정하고 전략을 좀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좀 하고요. 제가 오늘은 그동안 제가 리포트 해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과연 어떻게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구분해 봤습니다. 일단 매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을 롱텀을 두고 제가 투자하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롯데채산 같은 경우는 내수주잖아요. 그래서 크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그냥 계절주이기도 하지만 또 여름이 다가오고요. 또 가격도 많이 올라요. 음료 가격도 낮추진 않았어요. 상당히 올랐어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장표에 반응이 되는 그런 과정을 조금 기다려 봐야겠다. 제가 다 여기 표현한 거는 제가 제시한 날로부터 리포트 올린 날로부터 그냥 한 주씩 산 걸로 계산해 가지고 그냥 정리했습니다. 그날에 평균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충 이 정도 가격대에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리한 거고요. 자,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점점 업황이 좀 개선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홀드하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GKR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 수요가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크게 빠지지도 않고,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2만 원 언더에서 그냥 꾸준히 잡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를 들면 단기 비자 오픈한 건 좋은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부분을 갖다 제약을 별로 두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을 거고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 영업이익이 1조씩 나옵니다. 지금 그냥 만 원이 말이 됩니까? 그냥 기다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간까지 좀, 사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수익은 더 많이 나요. 왜? 환율 이런 거 별로 따지지도 않아도 되니까. 또 한국가스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던히 좀 들고 계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했던 가격보다는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그 점은 시간이 다 해결해주고, 얘는 방향이 바뀌면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5종목들은 굳이 매도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사실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불가피하게 외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일부 같은 경우는 또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반대적으로 개인들이 수급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금요일 날 시장은 상당히 좋았는데 풍력 관련 CS 베어링 참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수익은 한 8% 정도 뭐 이렇게 전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평균 매수 단가 잘 조절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한 9,400원까지도 아마 매수가 가능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9,500원 언더에서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CS 베어링도 월요일 날 되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노메트린 좀 안타까운데요. 그냥 사실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되면 푸시업 한번 해줄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거든요. 지금 배터리 시황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거 중매 한 번 정도는 순환매가 돌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고 시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뒤도 보지 말고 접읍시다. 그렇다고 손실이 많이 난 것도 아니고요. 기껏해야 아마 지금 2분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뭐 들고 있던 시간이 좀 안타깝긴 한데 정리할 때 같이 한 번에 정리해 버리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인텔리아 테크도 8만 원 넘어가서 좀 잘 달리나 했더니 최근에 시황이 안 좋아지니까 쭉 빠져버리잖아요. 또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빠져도 손실이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투하고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좀 아쉽지만 이 부분도 그냥 지금 이 정도 돼서 한 뭐 5% 정도 전후한 수익이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시간이 오래 끌어서 지루한 것보다는 또 답답한 것보다는 다른 거 찾아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분명한 건 말입니다. 이 와중에도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증시에서 호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리포트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한 3%, 4%까지 갔었는데 지금 한 9% 정도 대 수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수익을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S 리테일 참 오래 기다리고 참 짜증나기도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데 같이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서 조금 손실 나는 것도 있고 수익 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정리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수익을 낼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쭉 내주는 게 맞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에틸렌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리포트를 좀 보니까 이 캐파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더가 많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다음에 그 건당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영향은 아니고요. 또 환율이 많이 올라가 보면 적자가 늘잖아요. 그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반영되다 보면 분명한 거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다음번에 한 번 다시 들어가는 전략으로 진행할 거고요. LG이노텍 자화전자와 더불어서 좀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올라갈 둥 말둥 올라갈 둥 말둥. 근데 제가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20일 이동평균선이요. 너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굳이 뚝심 있게 버티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다음번 기회에 제가 볼 땐 일봉이 221이평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매수 잡는 쪽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핸드폰 이런 것들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파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차트 형태가 좋지 않다는 건 그만큼 이번 분기에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거죠. 하지만 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또 바람이 불면 쭉쭉쭉쭉 달려가는 그런 종목이니까 제가 유심히 모니터링하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리포트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총 토탈 평균 수익률은 한 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월부터 해서 한 2월 초까지는 여러분들 평균 한 15% 정도 수익을 내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2월달 수익률은 한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수익 실현 많이 못 내드린 것 같아서 또 좋은 추천을 못 해드린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면서 한 번씩 다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실 환율이 조금 여기서부터 눌려주면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그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불안하실까봐 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 개인적인 판단을 또 어떻게 내리시는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정 시에는 평균 매수 단가 좀 조절해 나가야 될 거. 뭐 HFR 어제 조정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3,600, 3,206, 32,650원에 조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멀리 또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가는 관계로 조금 뒤 끝장을 보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조정받는 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업황은 좋고 근데 이게 수출하고 좀 관계가 있다 보니 환율이 좀 높이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조금 되는 거죠. 수익성이 조금 악화되겠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안정적이니까 꾸준히 지켜보시고 또 PER도 낮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많이 잡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좀 잡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역시 조정 잘 들어온 거고요. 연우 역시 조정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예를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시면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크게 손실 보지 않고 가는 그런 시절이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요 세 종목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평균 매수 단가 조절 잘 하고 가셔서 나중에 차후에 팔로우업 제가 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계속해서 적당한 전략. 다만 이런 겁니다. 제가 차후에 좀 차트가 좀 변화가 오고 가격의 변화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 단가는 좀 더 평균 단가를 좀 조절해 드리는 그런 노력들은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보시고요. 그래서 수익 실현할 것들은 셀할 거는 셀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계속해서 저와 같이 전략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나오는 리포트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리포트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항상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시장을 이기려 하는 것보다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고집 피우지 않고 시장을 흐름을 타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 사실 그런 거 아니니까 올해 기아차 영업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주식을 들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나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좀 수익 났으니까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됩니까?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면 사실 77,500원 정도에서 저는 조정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조금 일찍 들어온 거예요. 왜? 환율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환율이 예를 들면 급격하게 생기면 환차손이라든지 환율에 대한 보상 효과 여러 가지들이 같이 동시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사실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제조업이고 수출주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상당히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초면에 계속해서 홀드 의견을 드린 것들은 내수주 포지션도 그렇게 잡고 있었던 이유는 일부 포트폴리오 중에 전체적인 한 30% 정도는 내수주, 또 성장주, 수출주, 기술주, 뭐 우리나라 성장주, 기술주 다 그 제조업이에요. 제조 수출업이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려드린 거고 나머지 지금 조그맣게 있는 거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나가자는 것들은 최근에 뭐 한 겁니까? 어제 그제 뭐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죠? 제가 올려드린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단가가 조정되면 또 싸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매수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거꾸로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좀 시장을 좀 접근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여러분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 돈도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다음번에 좀 더 높은 수익률 올릴 수 있는 아마 3월달 제가 볼 땐 이 상태로 가면요 3월 중순 넘어가고 나지 않습니까? 시장이 꽤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환율이라는 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유럽에서도 할 수 없이 이제 연준의 눈치와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조절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강달러는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강달러를 계속 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일시적인 효과다. 다만 6월 달에 남아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남아있는 관계로 연준의 강한 예를 들면 금리 인상 시사 글쎄요 그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인데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부채 한도 협상 뭐 기타 등등을 다 보고 있지 않을까요? 보고 판단을 내릴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잘 전략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